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갑자기 한 30분 전부터 이게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엊그제만 해도 너무 따뜻해서 봄이 다 왔나 했더니 네, 역시나 아직 겨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그 기차역에서 기차표를 끊었다는 그런 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환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기차표인가 해서 제 카드 번호를 알고 있는 가족한테 한 명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나야. 그래서 왜? 했더니 단양에 가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양은 왜? 했더니 그냥 갑자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야 눈이 오는데 어떡하려 그래? 했더니 좀 고민해 보다가 뭐 취소하든지 할게. 이제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갑자기 문득 저도 단양이 어떤 곳이지? 난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 가본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참 코로나라서 안 되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가볼 곳 해서 수첩에다가 단양 이렇게 써놓을까 합니다. 단양에 대나무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못 간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 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올해 중후반이면은 이제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미리 가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이런 거 써놓고 그때 가면 하나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목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고? 네,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가 그런 아이들을 여럿 만났어요. 그래서 왜 요즘 이런 비슷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오지? 하고 보니까 지금 이제 1월 중순이더라고요. 1월 중순. 사실 저는 이제 집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옷만 좀 계절에 맞춰서 갈아입으면 시간 가는 걸 잘 모르는데요.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좀 비슷한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득 시간을 보니까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원서를 내고 발표를 기다리는, 뭐 어떤 곳은 발표가 나기도 하고 뭐 어떤 곳은 아직 기다리기도 하고, 급한 애들은 이미 이제 재수학원을 끊고 어떤 애들은 이제 반수를 할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저도 애들을 이제 대학에 보냈던 기억을 돌아보니까 12월부터 시작한 애도 있고 수능 끝난 날 재수를 시작한 애들도 있고 3월에 시작한 애들도 있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차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달랐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난 아이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애들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병원이나 상담센터로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얘기는 이제 개인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안 되거든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약간 좀 상황이나 개인적인 그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좀 각색해서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든 얘기니까요. 나 아는 사람 중에 누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추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떤 재수생, 이제 여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이제 재수를 하고 수능을 봐서 이제 대학에 이제 원서를 접수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원래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정말 좋은데 내신이 굉장히 좋지만 뭐 올 1등급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그러니까 수능까지 해서 정말 최상위급 대학을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아이였는데 자기가 수능을 보고 나니까 그 최상위급 대학에 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 그래서 또 삼수를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재수를 하는 동안에 이제 재수를 기숙학원 아시죠? 이제 애들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숙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9월 무렵부터 이제 이상한 소리가 귀에서 들렸다 그래요. 처음에는 뭐 윙 하는 이제 이명 같은 소리였는데 그게 조금씩 분명해지면서 뭔가 웅얼웅얼 하는 소리가 되더니 이제 하루는 잠이 들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잠이 오니?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잠결에도 깜짝 놀라갖고 옆에 누가 있지? 했더니 그냥 같은 방을 쓰는 다른 학생이 자고 있는 것밖에는 뭐 아무도 없어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린 거죠. 너는 지금 잠이 오니? 그래서 되게 무서웠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집안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은데, 이 아버님이 이제 대학 교수예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공부를 뭐 되게 잘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유학을 갔다 오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내가 교수로 갔을 텐데 나는 국내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학교의 교수는 되지 못했어. 뭐 이제 이런 좀 한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가서 거기서 유학을 보내서 내가 못 간 그 좋은 대학의 교수로 보낼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셨죠. 근데 또 다행히 이 여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뭐 전교권으로 쭉 놀았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에 가서도 계속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으셨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는 S대를 한 다음에 학부를 마치면은 어느 유학을 가서 돌아와서 S대 교수를 해라. 이제 뭐 이런 본인의 못다 이룬 꿈을 이제 딸한테 한껏 이제 투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특목고에 가서도 공부를 잘 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만 갖고는 이제 S대를 가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제 수능까지 해서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느끼기에 S대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명문이지만 이제 거기보다는 조금 아래인 뭐 다른 학교를 가면 내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빠는 이제 S대 외 다른 대학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쯤부터 이제 이렇게 환청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다음날 시간이 지날수록 환청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환청의 내용은 이렇게 주로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야, 네가 지금 그럴 때니? 부터 시작해갖고 너 거기 못 가면 뭐 할라 그래? 너는 뭐가 되려 그러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마치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혹은 부모님의 목소리처럼, 혹은 선생님의 목소리처럼 이제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 목소리인지는 분명치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옆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집중이 당연히 안 됐겠죠. 근데 저는 정말 이 아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래 성적은 좀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입맛이 떨어져서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에 8kg가 빠졌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얼굴이 쭉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걱정 안 하냐고 했더니 아니,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면서 이제부터 좀 시험 끝났으니까 잘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시험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때도 계속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앞으로 뭐 될 거니, 뭐 할라 그러니, 이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왜 그러지 하고 참다가 너무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런 증상이 계속돼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이제 재수를 해서 시험을 봤으니까 끝났구나 이제 이런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 S대에 좀 못 미치는데 이 아빠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해라. 그냥 삼수를 한번 더 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고생한 건데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얘는 또 하면은 그때 잘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반수를 하고 싶은데 아빠는 꼭 삼수를 하기를 바래서, 근데 이제 아빠가 워낙 강력하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갈등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만나서 이제 뭐 평가도 하고 진단도 한 결과 이 아이는 심한 우울증이었고요. 그 우울증에 환청도 같이 올 수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환청하고 망상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환청까지 들린 경우죠. 근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런 아이를 제가 4명쯤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문 일은 아니죠. 근데 아이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쭉 뭐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이랬다가 뭐지 이랬다가 정말 한참 지난 다음에 말을 해요. 그것도 애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네, 뭐 좀 밥을 못 먹네, 이래서 계속 엄마가 물어보면 자기도 너무 이상하니까 계속 물어보면 좀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평소하고 좀 달라 보이면 어머니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보다는 조금 더 훨씬 많고 좀 보편적으로 많이 보이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공황장애 같은 그런 불안 발작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제가 만난 아이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어요. 얘도 공부를 잘해서 자사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아이가 똘똘하니까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뭐 자사고에 갈 정도면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경우에 이제 다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쭉 1등급을 받았으면 이제 자사고에 가면 1등급 받은 애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3등급, 4등급 받을 수도 있고 5등급, 6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학년 초기에 이제 이런 걸로 충격받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가면 당연히 내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생각해 봤어? 그러면은 생각은 해봤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막 충격을 크게 받고 그랬어? 했더니 그냥 막연하게 잘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잘했으니까 자사고에 갔고 거기서 잘해서 또 1, 2등급 받고 대학을 간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초반에 일반고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이도 역시 이제 1학년에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한 중간 정도? 한 3, 4등급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음을 다독거렸죠. 그래,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또 다시 올라갈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다른 애들도 다 열심히 하죠. 이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쓰러졌어요.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다가.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뭐 이제 좀 있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이제 보건실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너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어서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뭐 1학년 2학기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2학년이 된 거죠. 2학년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쓰러진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막 숨이 막히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앞이 어지럽고 막 불안해서 죽을 것 같고 이게 그냥 전형적인 공황 증상입니다. 막 그 공황 증상이 오니까 애가 공황은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딱 목이 졸리거나 어디 이를테면 비닐봉지로 이렇게 머리를 잡아갖고 숨을 못 쉬게 하는 혹은 물에 빠졌거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공황으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 사람도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황이 심해서 응급실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응급 처치를 받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수시로 수업 시간에 그런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제 응급실에 가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정신과로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공황 장애는 사실은 상황에 상관없이 혹은 뭐 넓은 장소, 좁은 장소, 뭐 이제 이런 장소에서 일어나는데, 이 아이는 수업 시간, 근데 수업 시간 중에도 수학 시간에 많이 이런 게 공황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공황 장애는 뭐 특정 수업 시간 뭐 이런 경우에는 공황 장애보다는 이제 불안 장애, 그러니까 불안 발작으로 보는데, 이제 수학에 자신이 없는데 수학 시간만 되면 이제 숨이 막혀서,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거는 좀 공부를 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은 이렇게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은 좀 내신을 올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불안 장애가 있으니까 치료를 좀 쭉 받자 하는 거하고, 수학은 열심히 하되 그냥 정 안 되면 내신 말고 이제 수능으로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는 건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안정된 상태이긴 하는데,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쭉 치료를 받기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학업 스트레스는 그냥 모든 애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이든 10등이든 30등이든 모든 애들은 그냥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르니까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적지는 않은데 더 많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렇게 끝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1등을 하고 싶어. 그래서 1등을 하면은 목표에 달성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등을 하면 계속 1등을 하고 싶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1등을 하다가 제일 좋은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마치고 싶어. 뭐 그 다음에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나지 않는 어떤 이렇게 함정 같은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애들이 없겠죠. 30등을 하면 성적을 올리고 싶어. 뭐 수학에서 100점 받고 싶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올라가도 이렇게 끝이 없는, 올라갔다 쭈룩, 시지프스의 산이라 그러죠. 올라갔다 쭈룩 또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아이들 마음을 조금 아는 걸 수 있고요. 이제 물론 학업 스트레스는 이제 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는 많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모든 연령의 아이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할 수는 없죠.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 이렇게 문제 수준을 딸깍 넘어가기 전에 엄마들이 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일정도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스트레스의 징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요즘 그러네 하는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이제 신체적 징후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왜 우리도 이제 뭐 몸이 먼저 아픈다든지 뭐 두통이 잦다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소화불량, 위장과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뭐 소화가 잘 안 돼 설사를 해, 그다음에 머리가 아파, 뭐 등이 아파, 이제 이런 신체 징후, 그다음에 피로. 야, 공부하니까 피로하지 라고 하지만 이제 회복되지 않은 만성 피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기 같은 그 바이러스에 취약해서 자잘한 병들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체 징후가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징후는 짜증이 늘어납니다. 짜증. 쟤 왜 이렇게 예민해? 사춘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사춘기라서 받는 짜증의 한 2배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춘기 짜증이랑 뭐가 다르지? 그냥 기간으로, 이제, 예전에는 요 정도인데 지금은 더 심하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짜증, 불안, 초조. 엄마 내일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럴 거면 공부를 하지, 그래.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시험에 대한 반응이 너무 얘가 초조하고 불안하면 스트레스가 이제 도를 넘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으면,
이 반대도 가능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끊임없이 먹으면 이건 이제 분명한 스트레스의 징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다른 점은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반항이나 비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집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누구랑 싸운다든지, 학원을 계속 빼먹는다든지, 뭐 학교에서 조퇴를 한다든지, 네, 이런 행동을 보이면 뭐 애를 혼내고 뭐 그러기보다는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좀 부모님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부모님 태도가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괴로운데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그거죠. 일거수일투족. 너 핸드폰에 숙제는 다 했어? 너 지금 동생하고 놀아? 공부 안 했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눈에 띌 때마다 넌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 했니? 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좀 걱정은 되죠. 근데 잔소리 프리 타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제가 학원 갔다 와서 1시간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니까 잔소리 없는 시간대를 정해서 그냥 그 시간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결정하고 쟤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보고 있는 한은 안 돼. 그럼 이제 애를 들어가게 하든지 내가 뭐 안방에 들어가 있든지 해서 이 잔소리 프리 타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언제 엄마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는 거랑 그래도 요 시간은 내가 뭐 뒹굴거리던 뭐 핸드폰을 하던 아무 말도 안 해 하는 이제 그런 안심감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시부모님이 전화 안 하고 시도 때도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자주 오시더라도 얘 우리가 언제 갈 건데 괜찮니? 라고 하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애들도 마찬가지다. 잔소리 없는 시간,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 시간대를 이제 꼭 만들어 주셔라 하는 거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애보다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시험 준비했어? 뭐 범위 다 했어? 몇 번 풀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하고 달리 이렇게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어떡하니? 누구는 어떻대? 계속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본인도 애한테 싫은 소리를 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을 계속 말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혼잣말인 것 같은데 옆에서 애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고 부모인 만큼 불안하더라도 가급적 애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혼잣말을 하세요. 혼자 있을 때. 그냥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나가서는 그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이제 엄마인 한은 이 정도 노력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애한테 스트레스 안 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애한테 스트레스 안 줘요. 뭐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할 수 없죠. 하면서 진짜가 아니라 아이 잘하겠지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상관없죠. 근데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잘 되겠지 이런 분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못하는 거에 대한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부모가. 그래도 뭐 우리 딸인데 엄마 아들인데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아이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잘하는 것밖에 없고 못하면 뭐 한 대 맞는다. 못하면 엄마가 화낸다. 이게 더 훨씬 나은 거예요. 넌 당연히 잘할 거야. 열심히 하면 되지. 이제 이럴 경우에 아이들이 정말 숨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잘할 리가 있겠어? 그래 해봐. 뭐 이런 태도도 아이들은 평생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다 했을 법한 그런 태도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제일 좋은 건 그냥 말을 안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 밥 먹었니?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학원 갔니? 갔다 왔니? 뭐 요 정도 대화를 하면은 아마 입시로 시작해서 입시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좀 말수를 줄인다.
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둔다. 좀 다른 거에 집중한다. 취미생활을 한다. 취미생활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하고 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애를 덜 숨막히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에서 딱 1m만 떨어져도 네, 환청을 듣는 아이들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네, 학업 스트레스, 환청도 가져올 수 있는 학업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